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중복이 끼어있는 주간이었는데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불과 10년 전쯤에는 볼 수 없었던 무더위 쉼터나 또 폭염 대피소가 각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더운 날씨에는 그런 쉼터나 대피소를 찾는 분들이 꽤 계시죠. 이런 좋은 시설들을 시민들이 잘 사용하면 그나마 이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음도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도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건강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요즘에는 습도가 높아서 네. 종이만 만져도 좀 축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에어컨 근데 많이 사용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에어컨을 네. 좀 온도를 네. 기본 설정 온도를 좀 높게 맞춰놓고.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새 아주 이제 시원한 바람보다는 네네. 그래서 갑자기 문을 열어놓고요. 네네. 열어놓고 에어컨이 작동 잘 안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죠. 네. 전기 절약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너무 또 찬바람은 냉방병 걸리기 네. 딱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유의해야겠네요. 네, 오늘 질문은 지난주 마치면서 당뇨에 대한 이야기 짧게 했었는데요. 당뇨에 대한 질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또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난데없이 당뇨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당연히 소변도 많이 나왔죠. 체중은 운동을 하지 않았었는데도 계속 빠지는 것 같고요. 가끔 손발도 저리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당뇨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도 말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하시면서 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증상들이 당뇨 증상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끝에 말씀하신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뇨가 태어나서부터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겼잖아 중간에. 그죠? 네네. 생겼다는 거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당뇨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소아들도 당뇨에 네네. 걸리시군요. 네네네. 네. 선천적으로. 당뇨 하면은 네. 저희가 지역이 또 세종이고 세종대왕께서 네. 당뇨병을 앓으셨다는 거는 혹시 아시나요? 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소갈병이라고 했었죠. 소갈병. 네.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은 네. 세종대왕께서 30세 때 소갈증을 아, 앓으셨고, 30대 때요, 벌써. 네. 아, 그 30세니까 뭐 그죠? 진짜 젊은 나이죠. 그러시네요. 젊은 나이. 네. 그러시고 43세 때 기록을 보면 네. 하루 한 동이의 물을 마셨다. 와, 그래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네. 그 세종대왕은 보면은 어머님 쪽은 문인, 그죠? 네. 아버지 쪽은 어떻게 보면 무인, 그렇죠. 그런 집안이죠, 그죠? 근데 아버지도 그 수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종도. 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갈등이나 그 어떤 왕위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네. 아무튼 그걸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 보면은 그 가끔 손발도 저리고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지, 손발에 관한 이런 증상도 당뇨가 이제 진행되면서 네.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지거든요. 보통 손발 저린 거는 네. 혈액 순환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당뇨도.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혈액 순환의 문제니까. 예. 그래 이분도 지금 약간의 그 증상만 있었고 이게 뭐 당뇨다는 인식이 없다가 네. 검사에서 내가 당뇨구나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죠? 네.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사로 알기 전에 당뇨의 그 전조 증상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네. 그 일반적인 그 디스크 증상이나 이런 뭐 척추 관절 뭐 근육 질환하고 다르게 당뇨 증상은 이 양측으로 옵니다.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오른쪽 발, 뭐 왼쪽 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아. 대개는 이제 끄트머리부터, 네. 그러니까 뭐 발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발목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손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네. 이렇게 좀 올라간다는 그런 게 있고, 밤에 예. 좀 증상이 심해지나요? 심해지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주무실 때 나는 양말을 신고 못 잔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양말을 신고 자면 너무 더워갖고 발에 열나니까. 네. 그런 것도 아마 좀 초기 증상이지 않을까. 아. 물론 뭐 당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이 증상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제 쩌릿쩌릿하다 그러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죠. 찌릿찌릿한. 그렇죠. 네. 예. 바로 짚으셨네요. 전기 충격 같은 네. 그런 쩌릿쩌릿함. 그것도 이제 뭐 바늘로 콕콕 쑤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뭐 자골신경통이나 네. 뭐 이런 신경통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보면은 뭐 발이 저린다 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뭐 화끈거린다, 막 불나는 것처럼. 그죠? 뭐 발이 불나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증상이 예, 그 표현이 되게 다양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쥐가 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쥐가 나는 근육경련, 뭐 장단지 근육 같은 게 쥐가 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피곤해서 아니면 내가 근육을 잘못 사용해서 아니면 과도하게 사용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이런 증상들도 그 당뇨의 전조 증상 중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병이든 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전에 제가 좀 인상에 남았던 그 초기 당뇨 환자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네. 이제 직업이 그 경찰 네. 수사관이셨어요. 수사하시는 네네. 수사관.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건강검진 그 기록지를 갖고 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말씀은 자기네는 직업 특성상 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업 특성상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분명히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죠? 네네. 근데 이번에 당뇨 수치가 혈당치가 400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란 거죠. 네네. 완전히.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잠복 근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간 잠복 근무. 아, 그 24시간 거의 범인을 잡으려고 네. 야간 잠복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당뇨에 대한 어떤 뭐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뭐 깊게 생각은 하지 않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대에서 처음 배울 때 분명히 그 당뇨 환자들을 처음 치료할 때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생활이라든가 음식 관리 그다음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시켜보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네. 그래서 그분에게도 여쭤봤더니 또 뭐 수사관이고 해서 여쭤봤더니 운동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아,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태권도, 뭐 공수도, 뭐 합기도 뭐 해갖고 합이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0단이 넘었던 분인데 아, 뭐 어쨌든 운동은 철저히 잘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당뇨라는 게 이런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생활을 좀 좀 안정시키시고 먼저 주의사항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네. 운동도 예. 평소처럼 그렇게 하셔라. 아, 그 이분이 이제 한 달 이제 뭐 휴직 같은 걸 이제 내셨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찾아오셨는데 정확하게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치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간 이 네. 증상이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 기간 경과된 기간도 중요하니까 네. 그 사이에 몸이 이제 악화되는 쪽으로 고착될 수 있으니까 그죠? 전조 증상을 잘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건강 검진은 좀 자주 받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혈당이 높아도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초기에는. 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증상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네. 그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혈당은 말씀 그대로 수치에 불과한 거고 네. 혈당이 안 높아도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앞으로 생활이나 음식 섭취나 그다음에 그 마음가짐 이런 걸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단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김민강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단실로 건강 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앞에서 경찰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달 만에 또 좋아지신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렇게 당뇨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네, 이게 진폭이 좀 큰 경우가 많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네,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이나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보면 네, 잘 조절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뭐 300, 400씩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전날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여쭤보면 네, 뭔가 고민이 생겼거나 잠을 못 잤거나 네, 네, 그럼 어김없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치는 수치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놀랄 필요는 없고 그 당뇨의 그 증상들 어떤 때 또 악화되는지 네.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당뇨도 사실 약으로만 의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약으로 이제 의존해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은 네, 또 그거를 되돌리기에 또 그만큼의 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생길 수 있는 내 몸의 환경, 네, 그다음에 내 마음의 환경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훨씬 더 한 뭐 100배 이상의 저는 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그 온실가스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이산화탄소가 그 물과 용해되지 않고 네, 고온에서 뭐 기체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탄소가 네,
탄소 그 자체, 네. 탄소가 그 원래 고체 형태로 있다가 액체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고온을 만나면 네. O2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 아, 그 내용이었는데 그런 거군요. 네네. 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꺼내드는 거는 꺼내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이게 혈당 얘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혈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관 속에서 말 그대로 당뇨 수치를 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혈당. 그래서 그때 그 당이라는 거는 글루코스인데 글루코스를 포함해서 뭐 포도당 네. 이런 거 저 포함해서 글리코젠 해서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의 그 화학식을 보면 말 그대로 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탄소의 수화물, 그러니까 네. H2O, 네. 물. 그래서 CH2O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 그 기본 그 화학식이. 네. 이게 보면은 우리가 혈내에서는 그 혈관 내에서는 포도당, 글루코스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뭐 100 얼마, 뭐 식전에 얼마, 뭐 식후에 얼마가 정상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보통 평소에는 간하고 근육 내에서 글리코젠 형태로 이제 축적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물에 녹지 않는 형태라고 합니다. 글리코젠은. 자, 여기서 전번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식물들이 그 동물들이 뿜어낸 CO2 이산화탄소와 그 물 그리고 햇빛 예. 광합성작용을 해서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거꾸로 사람은 이 탄수화물과 그 햇빛 대신 체열이겠죠. 네. 몸의 열 그걸 이용해서 CO2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낸다. 당뇨라는 게 열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열 현상인데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열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열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추위도 겹쳐 있습니다. 추위도 좀 겹쳐 있고요. 이 불이라는 거는 특징이 실체가 없어서 네. 실체가 없어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전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타 붙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네. 연소될 나타나는 거. 네. 그렇죠. 물건이 있어야지. 네. 나타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당뇨나 그 지구 그 이상 기후 네. 뭐죠? 그 온실가스. 온실 효과 이런 것도 뭔가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 열 현상 중에 하나인 이 당뇨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 조건이 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네. 그 당뇨 수치라든가 그다음에 증상 이런 거는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조건이 뭔가 네. 당뇨 그다음에 열 현상이 그런 걸 잘 찾아내는 게 우리가 예방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당뇨 초기는 열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추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뇨가 온전히 그냥 열 현상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거는 우리 신체에 어떤 반응으로 볼 수 있는가? 갑자기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죠. 당뇨가 네. 초기에는 물론 이게 이제 열 현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 차가운 증상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 현상이 우세해지죠. 우세해지는데 그 중에 우리 몸에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했을 때 우리 몸이 많이 이제 열이 이제 내 몸에 열이 더 우세해지는구나. 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위장 질환 중에서. 네, 위장 질환 중에서요. 네네. 설사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소화 장애 그렇죠. 이런 게 나타나나요? 특히 변비. 네. 해서 이 지금 이제 당뇨 그 초기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 중인데요. 네. 오늘 제가 보니까 말기 증상까지 다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 이 초기 증상이 나타났든 나타나지 않았든 네. 간에 주의사항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 그 동양 의학에서 볼 때 우리 동북아시아 의학에서 보면은 그 이제 문헌에서 보면은 내경이란 책이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의학 서적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를 주의시켰냐면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향기 나는 풀. 네.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향기 나는 풀. 네. 차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광물성 약재. 네. 해서 이 광물성 약재라는 게 뭐냐면 그 양기를 돋구는 약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 광물성 그런 것도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이런 거는 도리어 그 열 현상을 악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네. 그죠? 탈 것을 더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양기가 이제 양기를 억지로 이제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 더 조장되는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물기가 더 고갈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당뇨 같은 게 생기기 더 쉬운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제가 뭐 그거는 직접 언급은 못 해드리겠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약들. 그 다음에 이제 천금 요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술, 그 다음에 박노, 그 다음에 성생활이죠. 그 다음에 짠 음식, 국수 이런 거를 금해라. 짠 음식과 국수. 네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 체질 아시잖아, 그죠? 뭐 태양인 서양인 이런 거. 네네. 그런 거를 만들어내신 우리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 쓰신 책 동의수세 보원에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허준이 주도해서 쓴 그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당시까지 그 동아시아의 그 의학의 어떻게 보면 총집결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집결체고 나중에 뭐 그 책을 중국에서도 가져가서 뭐 교과서로도 인용하고 뭐 그랬다는 거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책이었죠, 사실은. 대단한 책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 동의보감에서 그래도 특징적인 거,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사전적인 그런 책의 의미 말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좀 더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차이 이런 거에 조금 더 접근을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체질의학을 만든 이 이재마 선생의 그 동의수세보원에 와서는 개인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품, 성향이죠. 그런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사실 이 의학 그 쪽만 놓고 볼 때 저는 이 동의수세보원이 그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뭐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거의 그 정도에 필적할 만한 그런 사상이면 사상, 철학이면 철학 이런 거에 어떤 패러다임을 세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 동의수세보원 이제 소양인 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화를 내면 칼로 장기를 가르는 것과 같다. 무서운 말이네요. 자, 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냥 뭐 화를 낸다 이러기도 하고 그죠? 대노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적으로 얘기하면 불화자 말 그대로 이거랑 이제 같은 얘기죠, 그죠? 아까 그 당뇨가 이제 열 현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분도 이제 그 소갈병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방 측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병자의 가슴속이 너그럽고 활달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 이 네. 소갈병이라는 게. 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소견이 얕으며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급하고 계책의 골몰 하나 생각이 잘 돌지 않아 맑은 양기가 흡족하게 상승하지 못하므로 날이 갈수록 소모되어 이 병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 소모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소모. 그러니까 소갈병 할 때 그 소자가 그 소모할 때 그 사라진 소자거든요. 소.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 소자라는 거는 내 좋은 기운, 네. 원래 타고난 좋은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물이 서로 끊임없이 서로 교환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하는 그 기운, 네. 그 기운이 소모된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이게, 네. 원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 세종대왕이 30세쯤에 소갈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꽤 조선 왕 중에서는 네. 장수한 왕으로 네. 아주 장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50세 이상 이렇게 그렇죠. 50대 사신 걸로 네. 나와 있는데요. 관리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신경을 좀 계속해서 쓰고 네. 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좀 오늘 방송들 좀 잘 들으시면서 관리해 나가시면 빨리 원상복귀 건강 찾으실 줄 그 PD님이 생각합니다. 네. 마침 제가 잊고 있었던 거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뭐냐면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 용기를 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네. 보통 그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당한다. 네. 쉽게 들어서 뭐 나는 뭐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진짜 취하지도 않고 네. 뭐 그 술도 엄청 세시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큰 병이 오거든요. 아.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제 당뇨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은 그냥 일상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단 내가 그 당뇨를 이렇게 조장할 수 있는 네. 악화될 수 있는 이런 게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음식이면 음식, 뭐 생활이면 생활, 그다음에 마음가짐 마음가짐 네. 이런 걸 한번 점검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보통 분들보다 오히려 당뇨 없는 분들보다도 네.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들은 많이 방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명도 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들도 많고, 그죠? 음. 좋은 환경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생활의 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져 볼 때는 네. 뭐 이건 좀 딴 얘기지만 뭐 오래 살았다고 오래 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린 게 이게 초기 증상을 오늘 끝내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초기 증상 중에 윗배가 좀 더부룩하고 네. 잘 체하는 분들, 그다음에 괜히 이제 살이 찌는 분들, 네. 복부에 아. 살이 찌는 분들,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복통이나 뭐 이런 게 오는 분들, 뭐 또 오심 증상, 약간 네. 구역질 증상 이런 게 오는 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초기 진단 증상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또 나와 또 내 가족들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